우리는 KOK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인하러 이 자리에 오셨어요. KOK 또한 뭐죠?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 KOK 플레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기축통화로 쓰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렇다면은 암호화폐가 왜 생겼는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넘어가야 돼요.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이 그림, 이 이미지 한번 보실래요? 돈의 변천사죠. 인류가 사람이 이렇게 진화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쓰게 되는 화폐가 달라졌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처음에는요, 인류가 돈이 없었어요. 화폐가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뭔가 가치의 척도가 안 맞아요. 나는 소를 갖고 있고 쟤는 양을 갖고 있는데 누구 하나는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만들어냈죠. 인류 역사 최초의 돈은 뭐죠? 조개 껍데기.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그 조개 껍데기가 또 개선돼서 나온 게 돌을 깎아서 돈을 만들고, 어떨 때는 또 금은 동화, 어떤 때는 동전. 동전 다음에 동전이 좀 불편해요. 갖고 다니기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돈, 지전이 나왔죠. 그것보다 더 편한 게 뭐예요? 더 개선된 게 신용카드. 신용카드보다 더 개선된 게 지금 QR코드. 그죠? 이것조차도 다 이제는 스마트폰에 넣어 갖고 다녀요. 별도로 안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비트코인이라고 대변되는 암호화폐다. 자, 이 이미지를 보면요, 우리가 공통점을 알 수 있어요. 아, 인간이 삶을 살면서 좀 더 편리한 화폐가 나왔다. 또 하나는요, 기존의 화폐가 뭔가 불편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니까 개선된 화폐가 나왔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시죠? 공감하면 고개라도 끄덕하세요. 오늘 공부하러 오셨다니까요. 예. 뭔가 기존의 화폐가 불편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니까 새로운 화폐가 나왔다. 공감하시나요? 네. 그러면은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화폐가 나왔다는 것은 기존의 우리의 법정통화, 법정화폐, 명목화폐라고 일컬어지는 원화, 달러, 엔화, 위엔화, 유로화, 이러한 화폐가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새로운 화폐가 대두가 됐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시죠? 네. 질문합니다. 지금의 화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왜 암호화폐가 생겼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화폐가 찍어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 그 말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웨덴인가? 스웨덴은 2023년인가 2025년인가 현금을 지불하면은 페널티를 매깁니다. 왜냐면요, 우리 한국 돈 10원짜리 하나 발행하는데 원가가 25원이 들어가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돈을 보관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찍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도 결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이미 답은 나왔어요. 가치가 떨어져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거 인식하고 사시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심각성은 모르죠.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사시는 거잖아요. 자, 금값이 우리 아들 29살인데 29년 전 돌잔치 할 때 약 4만 원 정도 했어요. 한국 돈으로. 지금 25만 원에서 30만 원 합니다. 한 돈에. 금값이 오른 걸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걸까요? 물론 수요가 많아서 금값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은 더 큰 이유는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다. 즉, 인플레이션이 너무 계속된다. 그런데 이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이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어떠한 시점에서 확 더 강화가 돼요. 그게 2008년도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건 미국에서 큰 금융위기가 하나 있었죠? 국제금융위기, 리만 브로더스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됐죠. 세계 4대 은행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4대 은행은 세계 4대 은행 중에 하나가 모기지론을 무분별하게 빚을 내주는 바람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 때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국가 부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IMF마저도 미국 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있는데 구제금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위기, 그 빚으로 넘어가던 나라, 빚으로 넘어가던 경제 위기를 뭘로 땜빵을 했어요? 빚을 내서 땜빵을 하게 됩니다. 빚을 냈다는 건요. 우리나라 원하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이죠. 중앙정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미국은 달라요. 연방준비은행에서 달러를 발행을 하는데 연방준비은행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민간은행이에요. 케네디, 록펠러, 로스차일드 이러한 가문들이 만든 민간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거기서 발행을 하는데 이 달러를 가져와서 양적 완화, 발행을 하려면요. 국채를 갖다가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가져와서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을 내서 배포를 해야 돼요. 풀어 제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빚으로 망해가던 나라를 빚으로 위기가 된 금융위기를 빚을 내서 땜빵을 해서 위기를 넘겼다. 그때 발행된 달러의 양이 그 전에 발행된 달러의 양보다 자그마치 4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돈을 비롯해서 모든 상품은 많이 찍어낼수록 그 가치는 떨어진다. 삼척동자도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가치가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돈은요, 화폐라는 것은 크게 2가지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100달러짜리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가치 전달의 수단,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교환 가치. 두 번째는 가치 보전. 제가 100달러짜리 갖고 있을 때 마트에 가서 10개의 제품을 살 수 있었다면은 여러분들한테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서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마트에 갔을 때 10개를 사던가 10개 이상을 살 수 있었어야 되는데 돈이 자꾸 가치가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은 8개나 9개밖에 못 삽니다. 저장의 가치, 가치 보존의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돈에 대한, 화폐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신뢰를 잃어버렸다. 즉, 가치가 떨어지면서 돈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다.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화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은 어디서 찍어내죠?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누가 관리를 하죠?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은행에서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지 못하고 쥐락펴락하지 못하도록 탈중앙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탈중앙화. 오늘 강의에서요. 탈중앙화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생소하실 수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은행이 보증하고 국가가 보증해야 되는데 그 가치는 돈은요. 달러는 그냥 종이 쪼가리 뿐이에요. 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국가가 은행이 보증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서 지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증하고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탈중앙은 뭐예요? 중앙이 보증하지 않는 누가 보증을 해요? 우리가 보증을 해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이 부분이 되게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알게 되세요. 모든 산업이, 이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제 탈중앙화, 블록체인으로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다 바뀌게 돼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컴퓨터 있죠? 컴퓨터. 우리 인터넷 있죠?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이것의 가장 큰 취약점은 보안입니다. 해킹이 너무 쉬워요. 탈중앙화된 것은 해킹이나 보안에 있어서는 신뢰 기술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문제가 없다. 하여튼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천천히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는 어떻게 탄생이 됐다? 신뢰가 잃어버린 화폐에 대해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생겨났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죠. 자, 우리는 콕플레이를 통해서 KOK 플레이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렇다면 KOK 토큰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발행이 되고
어떤 가치를 앞으로 가질 것인가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KOK 토큰을 이해하려면요 반드시 먼저 비트코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다들 아시죠? 좋아들 하시죠? 수백 개 갖고 계시죠? 네. 엄청나게 오늘 또 올랐더만요. 왜 올랐는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흐름을 아셔야 돼요. 비트코인을 알려면요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금이에요. 금은 리얼 금, 진짜 금이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디지털 골드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자, 그럼 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이 비싸죠? 저 눈 맞추신 분. 금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세요? 비싸서. 왜 비싸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귀하니까. 수량이 작으니까. 공급량이 작은데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금이 비싸고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질게요. 금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뭐죠? 수량이 더 작은 게 있어요. 더 비싼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 그런데 우리가 상추값이 오르고 배추값이 오르고 그럼 금추가 됐다는 표현을 합니다. 다이아추가 됐다는 표현을 안 해요. 신기하게도. 어떤 제품값이 오르고 상품값이 오르면은 다이아 값이 됐다는 얘기는 안 하고 금값이 됐다는 얘기는 합니다. 듣고 보니까 맞죠? 예. 왜 그럴까요? 수량으로 따지면 금보다 훨씬 귀하고 비싼 게 다이아몬드인데 왜 모든 가치의 척도를 다이아가 아닌 금으로 한정을 했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용자들의 다양성? 아, 용도의 다양성. 아, 굉장히 어렵다. 금은 용도가 많은데 다이아는 용도가 작다 이런 뜻인가요? 아, 그냥 막 던진 거죠?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네, 왜 금을 유일하게 가치의 척도로 칠까요? 네? 왜 기준이 됐을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은보다 동보다 금이 더 비싸죠. 물론 수량이 금이 은이나 동보다 작아요. 그래서 비싼 것보다는요. 은이나 동은 시간이 갈수록 변색이 됩니다.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는 변색이 안 돼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요. 신기하게도 같은 원석의 크기라도 세공 기술이나 투명도 또 감정인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게다가 금은 1온스의 가격과 100온스의 가격이 곱하기 100 하면 똑 떨어지는데 다이아는요. 1캐럿의 가격과 100캐럿의 가격이 100배예요? 1000배, 10,000배 이상 갈걸요? 그때마다 가치가 변한다, 다이아는. 그런데 금만은 물성이 변하지 않고 기준이 1온스의 가격과 100온스의 가격이 똑같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교역이 없었던 아주 먼 옛날에도요. 중동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곳 미국에서도 이곳 캘리포니아에 금광산 난리가 났었잖아요. 금을 진짜 돈으로 친 거예요. 금만을. 마치 전 세계가 약속이나 한 듯이. 금이 진짜 돈이었는데 금은 최대의 약점이 있습니다.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쪼개 쓰기가 더 어려워. 그리고 이것을
돈이라는 건 같이 전달의 수단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달하기가, 운송하기가 더 어렵고 보관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금을 금세공소에 보관소에 갖다가 맡깁니다. 그리고 보관증을 받아와요. 그 보관증이 지금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달러입니다. 예,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금 보관소가 지금의 은행이에요. 예전에 달러를 보면요, 달러 하단에 이 돈을 은행에 갖다 주면 금과 교환해 줍니다. 왜? 금 보관증이었기 때문에. 금이 진짜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그 표시가 없어져요. 언제냐면은 닉슨 대통령 베트남 전쟁 때. 자, 전쟁이 터졌어요. 이겨야 돼요. 베트남전에서. 그런데 달러를 무조건 발행을 해가지고 군비를 확장해야 되는데 달러가 다 발행이 끝났어요. 금의 양이 동이 났다는 얘기예요. 달러를 더 발행할 수 없으니까 전쟁에는 이겨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금본위제, 금태환제도를 안 합니다. 달러를 무한정 발행할 겁니다. 이러면서 키신저 국무장관을 사우디로 보냅니다. 사우디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사우디야, 우리 미국이 니네 나라에 경제 원조를 해주고 군사적으로 막대한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니네를 중동의 1등 국가로 제1의 국가로 만들어줄 테니까 이날 이후부터 니네가 파는 원유 대금을 달러로 받아라. 그럼 그 전에 뭘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금으로밖에 안 받았어요. 왜? 금만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진짜 돈이었기 때문에.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그때 그 당시입니다. 이게 돈의 역사예요. 돈의 역사. 돈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만이 돈의 미래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에 고팍스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고팍스라는 거래소. 고팍스의 주인장이, 오너가 30대 젊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곳 미국의 하버드대 역사학도였어요. 그러니까 역사학도니까 뭐 세계사도 배웠을 거고 돈의 역사도 배웠을 거고 모든 역사 공부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역사 공부를 하다가, 특히 돈에 대한 역사 공부를 하다가, 내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빨리 한국 가서 암호화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왜? 돈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돈의 미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어도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암호화폐에 관련된 책 한 권 정도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돈의 역사 공부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수량이 작다. 수량은 전 세계 18만 톤. 18만 톤이면 어느 정도 양이냐? 올림픽 수영장이요, 50m짜리거든요. 그거 5개 분량이에요. 생각보다 작아요. 지금까지 채굴돼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4개 분량이고 지금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추정량은 1개 분량입니다. 수량이 18만 톤밖에 안 된다. 물성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왜 얘를 디지털 금이라고 할까요? 수량은 몇 개?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2100만 개. 지금 현재까지, 오늘 현재까지 약 1900만 개가 채굴이 됐어요. 2140년까지 채굴이 되는데 2100만 개가 채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900만 개 채굴된 것 중에서 400만 개 정도는 벌써 이 세상에서 하직했어요. 왜? 하드웨어를 잃어버리거나 어디에 보관을 해놨는데 비밀번호를 찾질 못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2100만 개가 다 채굴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것은 약 1700만 개.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1인당 하나씩 나눠서 가질래도 턱없이 수량이 부족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다 채굴돼도 1700만 개밖에 안 남는데 앞으로 점점 그 1700만 개조차도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어요? 자연 감소분이 생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를 잃어버리는 건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못 찾잖아요. 있으나 마나하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계속 나와요. 제가 엊그제도
엊그제도 어디죠? 무슨 휴양지에서 비트코인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이 급사를 했어요. 그럼 그 비트코인 만일에 자기 가족한테 어디에 또 보관해놨고 비밀번호가 뭐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죽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점점 귀해진다. 귀해진다. 자, 수량이 2100만 개밖에 안 된다. 물성이 변하지 않죠?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죠? 그런데 금이 갖고 있지 않은, 즉 금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했어요. 금의 단점은 뭐라 그랬어요? 쪼개 쓰기가 어렵다.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까지 쪼개 쓸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만일에 한국 돈 1억이 되면요, 1사토시가 1원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금은 전송하고 보관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전송하는데 돈 들어가요? 수수료 요만큼. 이거는 지구 반대편에 보내려면 석 달 열흘 이상 걸리겠죠? 이건 지구 반대편까지 송금을 하는데 짧게는 10분에서 길게 뭐 몇 시간 정도. 금이 갖고 있는 장점은 다 갖고 있으면서 금이 갖고 있지 않은 단점까지도 커버를 했다. 그래서 이건 진짜 금이고 이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오를까?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은요, 수량이 작아요. 근데 10년 전에 2009년에 나와서 10년 전에는 50개가 채굴됐어요. 블록당. 블록이란 블록. 10분당 50개가 채굴이 되는데 이게 4년마다, 이걸 4년 주기라고 가정을 합니다.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어요. 4년마다. 그러니까 50개 채굴되다가 25개 채굴되고 25개 채굴되다가 12.5개, 그리고 지금은 세 번째 반감기가 왔어요. 지금 6.25개밖에 채굴이 안 되고요. 앞으로 약 3년, 2년 반 정도 뒤에는 6.25에서 3.1개밖에 채굴이 안 되고 또 4년 뒤에는 1.6개밖에 채굴이 안 돼요. 4년 주기로 절반씩 공급량이 줄어든다.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자연 감소분까지 생긴다. 희소성은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예, 희소성은 더 심해진다. 2030년이면 비트코인 2100만 개 중에 산술적으로 99%가 채굴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몇 년 남았어요? 8년. 8년이면 비트코인의 사실상 2100만 개가 다 채굴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점점 수량이, 공급량이 줄어들고 자연 감소분을 위해서 희소성은 더 줄어든다. 그런데 아무리 희소성이, 공급량이 줄어들어도, 아무리 다이아가 희소성이 있어도, 아무리 금이 희소성이 있어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가격이 비싸지지 않잖아요. 그럼 왜 찾는 사람이 많을까? 이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트코인은 50개가 채굴이 됐는데 10년 전에 찾는 사람이 없어서 한마디로 똥값이었어요.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최초로 가격이 형성된 게 2010년 5월 22일 날. 이게 IT 전문가들의 커뮤니티 방에서요, 메일로, 야,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거 한 10,000개 갖고 있는데 나 지금 피자 먹고 싶거든? 누가 피자 좀 보내주면은 내가 이 10,000개 비트코인 줄게. 피자 2판을 받았어요. 10,000개로. 지금으로 따지자면 얼마짜리 피자를 먹은 거예요? 6천억 원짜리 피자를 먹은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유용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헐값이었고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IT 전문가로부터, 야, 이거 이상하다.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거 말 된다? 탈중앙화 말 된다 하면서 스물스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지금은 급기야 올해 8천만 원까지, 한국 돈 8천만 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가죠. 한국 돈 6천만 원까지 찍었어요. 5만 불을 회복했어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왜 최근 들어서, 즉 1, 2년 사이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을까? 대답해 주실 분. 왜 수요가 이렇게 생겼을까? 대답해 주실 분. 공급이 아무리 줄어들어도요, 수요가 있지 않으면은
가치는 형성되지 않아요. 피카소의 그림이 왜 1000억씩 갑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원할까요? 왜? 비트코인을 왜 원할까요? 왜 가치가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왜 수요가 생겼을까? 대답해 보세요. 달러가 불안해서, 양적 완화. 결국에는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탄생된 배경,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탄생된 배경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시대적 배경, 사회적 환경이 똑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탄생이 된 거고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똑같다 그랬죠. 자, 다시 복습합니다. 2008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리만 브로더스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돈이 많이 풀려서 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바람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 탈중앙화된 화폐가 있어야 되겠다. 돈이 많이 풀려서 돈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려서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은 왜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죠? 코로나. 계산해 보세요. 코로나가 시작되고부터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궁극적으로 또 오르게 된 것은 지난 3월 달에 바이든 정부가 1조 2천억 달러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페이팔에서 어디에서 계속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인정을 하고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구제금융이다. 돈을 많이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과거에는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 가치가, 현금 자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갈아타게 되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뭐였어요? 국채하고 금이었어요. 국채와 금이었어요. 우리나라가 IMF 때 뭘로 이겨냈죠? 금모으기로. 안전자산이 금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달러였어요. 달러도 안전자산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들어서는 금의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IMF 이후에. 금의 가격은 떨어졌어요. 지금도 돈이 많이 풀렸다면은, 과거와 같이 금으로 돈이 몰리고 국채로 돈이 몰렸다면은 지금도 금값이 오르고, 디지털 금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럼 비트코인도 금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금값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과거에 비트코인이 없던 시절은 대체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을 대체할 보완제가 생긴 거예요. 왜? 금과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금이 갖고 있지 않은 단점까지도 완벽하게 보완된 디지털 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공부해 봅시다. 어제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10% 가까이 올랐어요. 8점 몇 프로가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을까요? 세 가지의 악재가 생겼어요. 세 가지의 악재. 첫 번째는 미국이 부도가 날지 모른다라는. 언제 부도가 나요? 10월 18일 날. 10월 18일까지 미국의 부채 한도를 상원 하원이 합의를 해서 결론을 못 내면요,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해야 됩니다. 물론 디폴트 안 되겠죠. 지금 미국의 부채 상한 한도는 22조 달러예요. 근데 벌써 빌려 쓴 돈이, 빚을 내 쓴 돈이 28조가 넘었습니다.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올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중국의 제일 큰 부동산 재벌 헝거그룹이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옐런 국무장관이 또 FRB 의장이 뭐라고 했죠?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 같다. 이게 3대 악재가 터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거예요. 즉 정세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면요, 돈은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안전자산이 과거에는 국채였는데, 금이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다.
최근에는요, 기관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기관들이 들어선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기관들이 들어선다는 건. 우리 개인은 2017년도에 개인들이 했거든요. 지금은 기관들이 들어오는데, 기관들은요,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서 배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안 돼요. 안전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수익이에요,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가만히 뒤다 보니까, 이거 그럴듯하거든요. 2017년도엔 눈에 안 보였고 정부에서 강한 규제 때문에 눈치 보고 있었는데 슬금슬금 자기 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유저들이 자꾸 암호화폐에 대한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걔네들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겠고 약 5%도 채 안 되는 걸 살짝 발을 담궜어요. 지금 금의 시총은 10조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은 아직 1조 달러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금에 들어가 있던 기관들의 자금이 만일에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제 ETF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상장지수 펀드. 아휴,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지? 다 들어두면요. 밥이 되고 떡이 됩니다. 상장지수 펀드. 이미 캐나다는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ETF가 승인이 났어요. 전 세계 최초로. 미국도 지금 분위기로는 곧 승인이 날 것 같아요. 금이 전 세계 18만 톤인데 ETF가 승인이 나가지고 영국의 금시장에서 서류상으로 거래되는 양이 60만 톤이에요. ETF가 2014년에 승인이 났거든요. 금 ETF가 금값이 4배가 뛰었어요. 유통량이 많아지면서. 비트코인도요. ETF가 승인이 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올라갈 걸로 보여요. 왜? 기관들이 들었으니까. 결국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트코인을 모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경제적 가치는요, 수요와 공급 원칙에 준한다. 시장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 기술 공부해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금융의 흐름. 원유값이 왜 올라요? 산유량보다 구매량이 많으니까 오르는 거고요. 원단값, 섬유값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왜 올라요? 생산량보다 수요량이 많으니까 오르는 거고요. 금값이 왜 떨어져요? 생산량보다 유통량보다 원하는 사람이 작으니까 떨어지는 거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라가요? 공급량보다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수요, 공급량과 수요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수요가 있다면 공급을 줄이게 되면 가치는 저절로 생성된다. 코인의 암호화폐 절대 원칙입니다. 기술력 중요하지만요. 기술력 못지않게 사용처와 사용자가 많아진다. 이걸 가지고 에코시스템,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